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천 미팅룸의 김종원 변호사입니다. 저는 박정원 변호사고요. 네, 저는 송주름 변호사라고 합니다. 와. 저희 법인의 얼굴을 또 대표하시는 파트너님이셔가지고 이렇게 칸막이 놓고 방역 철저히 한 다음에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편안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새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폭등했다는데, 그죠? 네, 사실 뭐 제가 얼마 전에 제 전세 계약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뼈저리게 한번 느낀 사람으로서 뼈로 느낀 분? 네, 완벽하게 느꼈어요. 살 말고 뼈. 뭐 사실 뭐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급등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른 건지 저는 알고 있지만 또 이제 저희 전문가분들이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모시게 됐고요. 그리고 전세가 가격을 결정하는 꿀팁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락찰이라고 하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또 살짝 엿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진행하기 전에 이제 송준은 변호사님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무려 공대 출신이시고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라면 모두가 꿈꾸는 공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처음 변호사 생활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합니다. 로얄 로드를 또 그죠? 네. 근데 특이한 거는 공대 출신이신데 어쩌다가 이런 가시밭길로 오시게 됐는지 그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또 외국계 회사에서도 근무하셨죠? 네. 지금은 창천의 파트너 변호사님으로 계시는 거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라이브 부동산 중개법인의 대표님으로 이렇게 겸직을 하고 계신 거죠, 그죠? 네. 네. 하여간 뭐 꿈꿀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계신다. 그러네요, 진짜. 아, 정말.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뭐 스스로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실제로 업무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 군인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네, 계약하다가 뭐 계약금이 뭐 어떻게 날라갔다는 분도 있고 뭐 사기를 당한 분들도 있고 그놈의 사기. 또는 뭐 최근에는 또 뭐 금액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정말로 막 배액 배상하면서도 이제 뭐 계약을 해지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고 계약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처한 경우 되게 많았는데 한번 이제 문제 없이 이제 좀 처리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저희 뭐 거부이신 뭐 김종 변호사님이나 누구죠? 저는 거북이라고 부동산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거북이라고 좀 하신 것 같은데. 한번 도움을 네. 드려보자. 네, 그런 취지로 이제 중개법인 하나 설립했고요. 그러면 사기나 이런 게 없어질 거니까 거래가 제대로 되면 저희 먹거리가 없어질 수도 있긴 하겠네요. 뭐 그렇긴 하죠.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바람직한 중개 문화가 만들어지는. 네, 그래서 부캐로 이제 한번 중개법인 설립했는데 설립하고 나니까 네. 이제 더욱더 적나라한 현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정말로 이 전세가가 많이 올라갔나요? 이거는 뭐 솔직히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네. 사실 이제 뭐 체감하시는 것들이 훨씬 클 것 같아요. 네, 모두가 이제 체감하고 계실 거고요. 근데 그 외에 실제로 이제 뭐 정부 같은 데서는 뭐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뭐 5.4%에 불과했다라고 하고 또 고강도 정책으로 뭐 벌써 20몇 번을 발표했죠. 뭐 계속해서 이제 발표를 셀 해서 수도 없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뭐 집값이나 전세값이 모두 이제 잡힐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체감하기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5.4%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기사에서 인용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제 8월 달에 기존에 있던 전세 계약을 연장을 해서 이제 한 번 더 계약을 했는데 이사를 할까 하고 알아봤던 게 한 5월쯤부터 제대로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5월에서 8월 사이가 최소한 제가 사는 동네는 한 10% 이상 올랐어요. 진짜 적어도 호가가 그렇게 올랐고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가 뭐 전국 평균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서울은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 그러니까 서울 지역 네. 사실 이제 상승세는 더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뭐 서울의 이제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해 2020년 기준 이제 7월에 이제 3.3제곱미터 보통 이제 이걸 네. 기준하는 이유가 이제 이게 1평이기 평이니까, 때문에 예. 그래서 평당 한 1,49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이제 평당 한 1,910만 원으로 28.2% 급등했다. 1,500에서 2,000 정도 된 거네요. 그렇죠. 거의. 네, 거의 한 28% 정도 이제 급등했다고요. 그래서 임대차법,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저희 임대차 3법이라고 하죠. 이 임대차 3법 이전에 비해서 전세값 상승률이 이제 한 10배다. 뭐 이렇게도 이제 뭐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법 시행 전에는 보통 1년 동안에 한 9%, 9.4% 정도 올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이게 뭐 평당 이 정도니까 사실 이제 30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소한 뭐 1억, 2억은 그냥 오르고 그 이상도. 네네네. 왜냐하면 그러네요. 훨씬 이제 비싼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평당으로 그러니까 진짜 30평만 돼도 1억 3천 정도. 네, 되는 맞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네.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뭐 사무실 이제 근처에 있는 도곡동의 도곡 렉슬 아파트 이런 데 이제 기준으로 보면 이제 33평형 기준은 이제 KB 부동산 시세라는 게 있어요. 국민은행에서 만든 그 부동산 시세가 있는데 그거 기준으로 2019년 7월에 이제 10억 3천 정도였고 2020년 7월에는 13억 3천, 2021년 7월에는 이제 15억까지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2년 사이에 거의 50%, 50%. 그래프가 정말 이렇게 가파르게 이제 네, 진짜 그냥 가파르게 상승이 아니라 올라갔죠. 똑같이 네, 네, 네. 올라가네요.
기본 단위가 크잖아요. 기본 처음에 시작이 이제 일단 뭐 원래부터 10억이었는데 5억이나 오르니까 사실 이제 5억 벌려고 하면 그랬구나. 정말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러게요. 뭐 복합적이죠. 이제 이게 전세가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이제 집값이 상승한 이유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점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세값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KB 시세로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주로 소송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KB 시세가 굉장히 기준 많이 되잖아요. 그쵸. 원래는 감정 평가 기준이 되는데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 평가나 네. 이런 것들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께서는 그냥 KB 시세를 보면은 대략 그쵸, 그 그쵸. 감정 평가에 비슷한 수치로 네. 본다. 참고로 이렇게 많이 실제로 뭐 은행에서 대출 받고 이럴 때도 KB KB 시세. 시세. 맞아요. 네, KB 시세. 그래서 네. 그냥 네이버로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일반인들도. 방금 도곡 레스 10억에서 15억. 15억 됐다 아.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참고로 이제 강남에 살진 않는데 네. 뭐 가깝다면 가깝죠. 저희 이제 광진구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 전세가 원래 4억 6천이었었어요. 19년도 8월 그때 계약했을 때.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그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해서 5% 올려가지고 이제 4억 8천 뭐 300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지만 네이버 부동산에 네. 전세 매물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물건 가격이 대체로 6억 5천 가까이 올라가 있어요. 아, 똑같은 네네네. 거. 층만 다를 뿐이거든요. 네. 사실 4억 6천에서 6억 5천이면 또 그것도 거의 2억 가까이 되잖아요. 뭐 강남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제 광진구 지역도 한 50%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5%로 갱신에 성공하신 것만 해도 네네네 사실은 뭐 이게 갱신 청구권이 있지만 실제로 그거 활용 못 하시고 뭐 집주인분이 좀 다른 이유로 돼가지고 뭐 갱신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갱신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 네. 집을 알아보고 했었던 맞습니다. 거고 당장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전세나 월세 가격의 간극이 네. 굉장히 넓은 상황이에요. 이제 이중 가격이라고 하죠.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밴드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지금 이제 표 같은 데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2년 사이에 이제 가격이 이제 엄청 올랐는데 가격들이 되게 이제 들쑥날쑥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네요. 네. 최근 실거래가 이제 2021년 기준 실거래가 보시면 네. 어떤 데는 10억에 찍혀 있고 어떤 데는 또 18억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다. 우리가 이게 보통 이제 실거래가 보고 아 이게 얼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부동산이 사실 얼마인지 이게 헷갈려요. 좋은 점이 나쁜 점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금액이 너무 올라서 아 이거는 갱신된 금액이구나. 그쵸, 아 그쵸. 이거는 네. 갱신 안 된 새 가격이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정말 밴드가 뭐 1억, 2억이었다면 더 헷갈렸겠죠. 뭐가 갱신된 건이고 뭐가 갱신 안 된 건인지 그쵸. 그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이제 훨씬 혼란스럽죠. 지금 이 표가 도곡 레스 전세. 네네 아까 아, 말씀드린 그 와, 33평대 근데 진짜 네, 기준 10억이랑 18억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게 두 배잖아요, 이게. 그렇죠. 사실은 두 어마어마한 배인데. 금액인데요. 8억. 이렇게 표를 보니까 확 몸에 네. 와닿네요. 갱신 청구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중첩적인 가격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나중 가서 위쪽으로 고정이 되면 정말 이거는 좀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네. 저는 들긴 해요. 지금 뭐 최근에 또 기사 보면 뭐 이중 가격 이제 잡겠다 이런 잡겠다. 얘기도 나오는데 이 표준임대료 이제 앞으로 사실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는 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쵸. 이런 정책이 나오면 사실 이게 항상 그 풍선 효과처럼 딴 데로 이렇게 뭔가 무조건 이렇게 풍선 효과가 있죠. 네네 부작용들이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네. 어렵죠. 여태까지 계속 저희가 좀 급하게 막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네. 일단 임대차 3법 정확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그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임대차 3법 사실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죠. 3법. 네.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도, 전월세 이제 신고제. 예,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하고요. 임대차 3법이라는 뭔가 법이 새로 이제 생겨진 건 아니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중간에 이제 조항들이 뭔가 수정된 변경되고 거죠. 수정된 네, 것들이 추가된 있는 거죠. 거고요. 네. 첫 번째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이제 2+2. 보통 이제 임대차는 2년으로 이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거기에서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이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준 겁니다. 옵션. 네, 그래서 임대인이 이제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정당한 사유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임차인의 배신적 행위들, 뭐 차임물 지급을 연체했다던가, 집을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썼다던가, 네. 아니면 뭐 남한테 전대했다던가, 클럽으로 쓰는. 네, 네 그런 이제 것이 없으면 청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네. 예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집주인이 이제 실거주하는 경우에 왜냐하면 이제 집주인이 2년 전세 주고 나서 본인이 들어와 살아야 될 수 있으니까 소유주 또는 뭐 소유주의 직계 뭐 존비속들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제 거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전월세 상한제인데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제랑 결국 이제 결부되는 건데 계약갱신을 할 때 전세나 월세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이 범위를 딱 5%로 제한한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2+2에서 결국 이 임대차 금액이
묶이게 되는 거죠. 2년 전 가격으로. 그렇죠. 이제 마지막은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가장 늦게 시행됐는데 계약했을 때 이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이제 지자체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계약자를 그래서 뭐 금액이 얼마다 이걸 이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전세나 월세도 모두 이제 신고를 받으니까 이게 이제 얼마에 어떻게 거래되고 있구나. 나중에 데이터가 결국은 거죠. 네, 그렇죠. 임대소득 이런 것도 다 이제 사실은 이제 확인이 가능하게 그렇죠, 되죠. 그렇죠. 사실 요거는 제가 또 갱신을 했기 때문에 신고를 해봤어요. 이게- 직접 했어요? 예, 제가 직접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법률상으로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중에 한 명이 신고를 하면 맞습니다. 되고 네네. 30일 내에 신고를 안 하면 아마 임대인이 좀 과태료 같은 걸 받는, 그러니까 불이익이 그렇죠. 임대인한테 네네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임대인분이 이걸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뭐 계약서 같은 거 그냥 첨부를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갱신 청구권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아.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좀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실거래가와 관련된 정보를 어쨌건 국가가 이제 취합을 한다는 거.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관련해서 뭐 어떤 정책을 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 이건 뭐 부수적인 내용이지만 사실 계약서가 이제 신고됨으로 인해서 계약 체결 사실 그리고 갱신 청구권의 행사 여부가 또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나중에 뭔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신고한 거 가지고 뭔가 좀 증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되겠다. 그렇네요.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목적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민들 주거 생활 안정을 좀 도모하고 세입자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인데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린 그런 예상치 못한 이제 부작용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걸로 인해서 약간 전세가 더 묶이게 되고 매물이 없으니까 뭔가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고 그쵸. 또 사람들이 이제 올라간 가격을 받으려고 또 다른 수단으로 매물이 없어지니까 자꾸 이제 월세를 돌리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풍선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막 네, 누르니까 맞습니다. 이쪽이 벌럭벌럭 튀어나오는. 네네네. 사람들이 집 앞에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가위바위보해서 누가 이제 들어갈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 송준호 변호사님이 이제 락차리라 서비스를 네. 좀 더 일찍 있었다면 저는 적어도 정말 이용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고도의 공학적 지식이 없으면 네. 이게 구조를 못 짤 것 같은. 네.